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미니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미니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 만큼 제가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결과 미니지인을 요약을 하면 덕후인데 이수만의 은총 그리고 하이브의 자본력으로 감 좋고 열일을 하는 직장인이 눈에 띄고 운이 좋아서 어떻게 대박 상품을 만들어내는가 이거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겉만 보면은 hitman bang이 덕후 같은데 사실은 미니진이 덕후고 hitman bang은 띠지지만 실제로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미니지는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인데 그거는 SM 이수만 사장의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지는 그냥 서울여대의 산업디자인과를 나온 평범한 산업디자이너였어요. 그냥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잘 모으고 그걸 주변 사람들이랑 나누거나 뭐 아카이빙 해놓고 이런 걸 많이 하는 덕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2002년 SM 신입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앨범 커버나 뭐 그런 거 만들다가 소녀시대가 2007년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소녀시대 이름이 정해지자마자 소녀시대 컨셉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수만 사장한테 하면서 눈에 띄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다행히 SM 이수만 사장은 그 엔터 업계에서 굉장히 파이어니어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SM은 옛날에 H.O.T 시절부터 수많은 그 SM의 라이벌 기획사들이 있어 왔지만 SM은 그 와중에도 항상 늘 굳건하게 1등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요계를 진일보시키기 위한 진정한 파이오니어로서의 행보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당시 이제 H.O.T나 SES의 라이벌이었던 잭스키스나 핑클이 대중적인 친근함을 무기로 삼았다면 H.O.T와 SES는 음악 프로그램 외에는 TV 출연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쉬는 동안에는 뭐 콘서트를 하거나 또는 음악적인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시도에 맞는 시각적 컨셉까지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가수가 인기를 얻으려면 예능 프로 같은 데 노출을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호감을 사고 이렇게 해서 인기를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SM 가수들은 상당히 특이한 행보를 보였죠. 그리고 이제 SM 라이벌 가수들이 앨범 내고 또 예능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있는 동안 SM의 이수만은 일찌감치 이미 1등인 소속 가수들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단행을 합니다. SM은 또 일찍이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을 한국에 카피해서 한국에서 만든 거지만 이 한국의 아이돌을 다시 일본에 역수출하기도 합니다. 일본 진출의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SES를 일본에서 앨범을 내고 뭐 뮤직비디오를 찍고 일본어로 방송을 출연시키고 이런 경험을 쌓죠. 잘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가수를 기획할 때에는 완전히 일본 맞춤형 가수를 기획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보아죠. 지금 우리가 동방신기하면 이렇게 머리 이래가지고 막 춤추는 그런 거 생각하지만 원래 컨셉은 아카펠라 그룹이었습니다. 슈퍼주니어는 유닛으로 쪼개어서 활동을 한다던가 또 실험적인 거는 아이돌인데 과체중 멤버가 있다던가 이게 다 이수만 사장의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척을 해나가려고 하는 파이오니어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수만 사장도 경영자였기 때문에 인재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미니진에게 이런저런 권한들을 점차 내어주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샤이니와 FX처럼 SM의 메인은 아니고 이 실험적인 시도에 가까운 그룹들한테 미니진 당신이 뭔가를 좀 펼쳐봐라. 여기에서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를 해도 상관없으니 뭐 좀 해봐라. 권한을 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미니진이 이수만이 아니라 박진영이나 양현석 밑에서 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자, 이게 미니진이 옛날에 커뮤니티에 쓴 글이 캡처로 도는 건데 이게 이제 그냥 말투 귀엽다 이런 식으로 도는 짤이지만 여러분은 이 말투를 볼 게 아니라 저기 비오크라는 뮤지션을 보셔야 됩니다. 이 비오크에 대한 나무위키의 설명을 보면 기괴하고 난해한 컨셉, 시대를 한참 앞서간 혁신적인 뮤직비디오들, 순수함과 야생성에 동시에 느껴지는 독창적인 창법까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한 뮤지션을 일찌감치 좋아했던 거예요. 마니악한 취향이에요. 되게 딥하죠. 그리고 뉴진스의 디토는 검정치마, 우효 이런 사람들이랑 작업을 했는데 이 뮤지션들은 인디씬에서는 인정받는 인물들이지만 솔직히 하이브라는 큰 레이블에서 메인 아이돌 노래를 낼 때 불러가지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미니진이 디토라는 노래를 작업할 때 그런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죠.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얼마든지
굳이 그 정도 자본력이면 네로라 하는 잘 나가는 감독들이랑 찍을 수 있는데도 굳이 돌고래 유괴단이랑 찍죠. 이 돌고래 유괴단은 유튜브 컨텐츠나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는 팀입니다. 미니지는 아이돌판에서 흔히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했어요. 자기가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던 또 덕질을 했던 분야들이 있고, 그게 뭐 시각적인 것이든 음악이든 뭐 영상이든 각 분야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S급 아이돌을 만들 때에는 그 업계의 S급 스태프들을 불러다가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뭐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원래 모든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더 잘 나가는 결과물을 만들지, 굳이 내가 막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전혀 다른 시내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와서 내가 생각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미니진이 이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 본인 돈이 아니고, 두 번째 SM에 있을 때 이수만 사장이 미니진에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시스템과 돈과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대 이전에 한국의 연예기획사가 SM과 대성기획, SM과 사이더스 이런 식으로 양분이 되거나, 뭐 JYP나 YG나 이런 네로라 하는 기획사에서 전부 다 남도를 내더라도 SM에서 신인이 데뷔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좀 정리되고 평정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2010년대 들어서 SM이 이런 실험적 시도들을 한 뒤부터는 그런 느낌이 완전 사라집니다. 동방신기와 소녀시대 이후로는 SM에서 어떤 아이돌을 내는지를 궁금해하지 않게 되었고, 물론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FX가 나온 걸 보고서, 특히 이제 엠버를 보고서 SM에서 관심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SM의 전체적인 실적은 전반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매출도 좋아지고. 근데 어쨌든 2010년부터 이 SM이라는 것의 어떤 대세감이랄까? 뭐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엔터 시장 자체가 커지고 글로벌리 좀 더 소비를 하게 되니까 SM이 커진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한국 내에서의 대세감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고서 동방신기 후속으로 이제 샤이니라는 그룹이 나오죠. 일단 샤이니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빅뱅이 잘 되고 나서 약간 급하게 나온 느낌이 좀 있었어요. 빅뱅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데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 뭐 샤이니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컨템포러리 밴드라는 정체성을 갖고 나왔죠. 그냥 그때그때 유행하는 컨셉을 따라가는 그룹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SM이 샤이니의 동방신기만큼의 사활을 걸진 않았던 것 같아요. SM은 SM만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그전까지는 있었는데, H.O.T와 동방신기에서 좀 유사함을 보이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뭐 약간 전사 같은 이미지로 데뷔를 했다가 나중에 후속곡은 친근친근하고 둥글둥글하고 밝은 노래로 이제 사랑스러움을 어필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런 공식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빅뱅이 그때 너무 새로운 걸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대중한테 통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M도 SM에서 그동안 고수해온 이 성공 방정식이 원래 동방신기 전에도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통할까? 언젠가는 이걸 탈피해야 되는데, K-팝이 커지고 이 판이 커질수록 더 다양성이 화두가 될 텐데 우리도 언젠가 이걸 깨야 된다. 그리고 메인스트림 만든 게 이제 유영진과 이수만 사장이다 보니까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샤이니라는 과감한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샤이니를 통해서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다 인데, 샤이니가 정체성이 너무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밴드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색깔이 없는 게 색깔이에요 라는 밴드를 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샤이니의 음악은 차치하고 뭐 앨범, 자켓, 화보 같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SM스러움을 많이 뛰어넘긴 했어요. 세련됐다라는 거죠. SM은 세련된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차피 대형 기획사잖아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세련돼야 하는 게 맞죠. 재밌는 거는 이 컨셉이 샤이니한테 그렇게 어울리진 않았어요. SM이 아주 오래전부터 연습생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M 출신들이 약간 대치동 키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모범생이랄까? 그런 반대로 SM 연습생 중에는 그런 컨템포러리 밴드가 추구하는 아방가르드함을 소화하기에는 그걸 이해하고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아티스트 재질의 사람도 없지 않았나.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드래곤과 제니 같은 인물은 SM 연습생에서는 또 나올 수 없는 거죠. 동방신기나 소녀시대에서 SM스러움의 대가 끊기고, 이 SM의 그룹들이 한참 동안 현대미술 마냥 방향성이 이제 요리조리 잡히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SM이 이렇게
이렇게 2010년대에 한창 헤맬 때 그 실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미니진입니다. 이때는 심지어 SM의 이제 음악적인 색깔을 많이 담당했던 유영진도 작곡에서 많이 물러난 느낌을 주고, 또 FX 곡 중에는 유영진이 참여한 노래가 한 곡도 없습니다. 작사로 참여한 건 있는데 거의 다 외국 작곡가가 곡을 쓰게 됩니다. 이 샤이니랑 FX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는 SM에서 송캠프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진부한 음악성을 빅뱅이 너무 앞당겼기 때문에 우리도 뒤처질 수 없지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북유럽 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먹고 자고 하면서 합숙하면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SM이 하고 있었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그 당시의 가수들이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유영진 스타일로 SM이 크긴 했지만 유영진도 나이가 들고 뭐 먹고 살만 하면은 창작 요구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감을 잃을 수도 있고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큰 회사로서 SM은 그런 리스크를 해지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음악들을 무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송캠프란 시스템을 SM이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지금도 뭐 JYP나 이런 메이저 회사들의 작곡으로 참여하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은 대부분이 이런 SM의 A&R이나 송캠프 이런 데서 일을 하거나 출신들이 많습니다. 샤이니 같은 경우는 누난 너무 예뻐가 사실 최고의 아웃풋이죠. 재밌는 게 이 노래도 진짜 히트친 노래인데 이 노래를 이제 유영진이 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썼습니다. 저는 이 영상 보고 진짜 충격 먹었는데 또 그 뒤에도 이제 샤이니 여러 노래를 냈지만 누난 너무 예뻐만큼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지는 못했어요. 너무 많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샤이니 자체의 컬러가 점점 옅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샤이니는 대중적 인기를 많이 얻지 못했고 또 실적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나마 제일 잘 됐던 그 셜록이라는 앨범이 누적 판매량이 19만 장 정도고, 데뷔 앨범은 노래가 굉장히 잘 됐는데도 4.9만 장, 그때 인지도가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샤이니는 이제 음악 평론가들이나 좀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나마 SM에서 자본력이 받쳐주니까 그런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그룹이었던 거지,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샤이니는 돈을 벌어다 준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미니진이랑 좀 작업을 같이 했던 시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실제로 자신의 음악적 색채와 SM에서의 음악가로서의 역할이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술가는 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남들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겹쳐서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음악적으로 좀 딥하게 빠져들 그나마 그런 멤버였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설리가 뭐 음악적으로 뭐 종현만큼의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설리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보면은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스타그램 피드만 봐도 감각이 있는 친구인데 좀 너무 딥하게 좀 빠진 듯한, 그러니까 FX와 샤이니는 둘 다 한국 K-팝의 어떤 최전선에서 되게 많은 실험을 했던 SM의 존속을 위한 시스템적 실험이기도 하고, 또 K-팝을 좀 더 이제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K-팝이 되게 우수해지는 계기이기도 했고, 그런 그룹이었다 보니까 그 그룹의 멤버로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 또 SM 자체가 좀 동방신기 소녀시대 이후로는 중심이 되는 그룹이 없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다 보니까 SM의 역량이 여기저기 분산이 됐고, 또 심지어 유영진도 작곡에 참여를 잘 안 하고 마침 K-팝이 세계화가 되면서 SM과 다른 그룹의 양강 체제에서 이제는 다른 기획사에서도 세계적인 K-팝 가수들을 내기 시작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면서 SM으로서는 과도기였던 것 같아. 힘든 시기였고, 그나마 거기에서 음악적으로 오히려 중심이 안 잡히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중심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인물이 그 당시 미니진이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음악적으로는 송캠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무한으로 계속 트렌디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던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계속 유튜브와 영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 그냥 컨셉을 좀 그냥 뭐 음악에 맞춰서 뭐 이렇게 대충 컨셉을 짜는 것과 달리 컨셉을 먼저 짜고 음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시각적 컨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미니진이 그나마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
바빠왔던 인물이 아닌가. 그 실험의 중심에서 샤이니와 FX를 주축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서 재무적인 성과는 못 냈지만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얻고 뭐 음원 수익 같은 거를 뭐 잘 내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순기능이라고 하면은 뭐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 샤이니 같은 경우는 한국 대중음악상인가 그걸 3번이나 받고 FX도 받고 미니진이 작업을 했던 소녀시대 앨범 커버는 레드 더 디자인 어워드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내공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알을 깨고 나가는 뭐 데미안에서 알을 깨고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런 알을 깨고 나가는 그런 시기에 미니진이 그나마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니진이라는 비주얼 디렉터를 통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남겼고 디렉터를 통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거는 이수만 사장으로서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니진 같은 경우는 회사에 충분히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남겼던 것 같고 또 같이 일한 사람들한테도 충분한 영감을 많이 남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성과 자체는 처참했죠. FX도 샤이니랑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FX는 미니진이 비주얼 디렉팅을 처음부터 맡았던 그룹인 것 같고 당연히 예술 점수는 올라갔지만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뭐 애초에 SM이 대중적 인지도를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게 엠버라는 멤버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멤버를 넣으면 반응이 어떨까 뭐 이거에 대한 실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여자 샤이니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음원 성적도 굉장히 처참합니다. 10만 장을 넘긴 앨범이 없죠. 그 이후로는 포스트 동방신기로서 엑소가 데뷔를 했죠. 엑소가 데뷔를 했던 2012년에는 이미 빅뱅이 판타스틱 베이비까지 냈던 시점이라서 빅뱅이 남자 아이돌로서는 탑을 찍었었고 또 BTS가 바로 다음 해 2013년에 데뷔를 하고 쭉 성장 가도를 올라가면서 이제 한국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죠. 빅뱅 이후로 BTS까지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면서 SM은 남돌에서 마저부터 독보적인 위치를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에스파가 나오기 전까지 SM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중에게 각인이 될 만한 강력한 그룹을 내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뒤돌아보면은 SM은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했는데 그 시기에 그나마 중심을 잡고 있던 사람이 SM의 비주얼 디렉팅을 맡고 있던 미니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사까지 시켜주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수만 사장이 바랬던 게 아니었을까. 이제 뉴진스 성공에 대해서 말을 해봐야겠죠. 앞에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뉴진스는 짧게 얘기할 건데 어차피 다른 자료가 많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미니진이 뉴진스를 성공시킨 요인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니진이 SM에 있으면서 실험적인 시도를 하면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뭐 말아먹으면서 배운 것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SM의 자본력으로 미니진 한 명이 FX나 샤이니를 좀 말아먹어도 SM의 어떤 전체적인 실적에는 끄떡이 없는 그만큼 큰 회사였고 두 번째는 SM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뉴진스에서 한 큐에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했던 실패는 SM에서 쿠션으로 막아줬지만 내가 처음부터 내 손으로 키우는 그룹은 SM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미 검증된 자기랑 일을 하기에 핏이 맞고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이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실패 없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하이브의 자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카더라인데 모 가수가 뉴진스가 데뷔를 했을 때 원래 새로운 앨범을 내기로 했는데 그 가수도 나름 큰 회사 소속이었어요. 근데 앨범을 내는 걸 굉장히 망설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뉴진스가 데뷔 싱글에만 70억 원을 썼고 이제 그 중에 50억 원이 바이럴이다 라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물론 카더라니까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거나 뭐 뉴진스한테 얼마의 돈이든 쾌척할 수 있고 또는 그런 뭐 되게 생경한 아티스트들을 데려다가 혹시나 잘 안 되더라도 하이브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어차피 돈도 많았고 뉴진스가 잘 안 되더라도 방시혁 입장에서는 르세라핌을 잘 되게 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러시든가 말든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니진이 좀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고 네 번째는 하필 블랙핑크를 필두로 했던 당시에 이제 한국 여자 아이돌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세고 너무 화려하고 그거에 끝단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아이브도 있었고 블랙핑크도 있었고 뭐 어떻게든 눈에 띄는 게 장땡인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서 갑자기 화장기 없는 얼굴로 검은 생머리 해가지고서 뭐 남자친구 뺏어 입은 것 같은 옷 입고서 랩도 거의 없고 고음도 없고 그런 노래로서 대중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런 트렌드도 한몫을 했어요. 근데 그게 미니진이 그거를 알고서 딱 들어갔
같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종일관 미니진의 취향은 그랬던 것 같아요. FX도 그렇고 뭔가 대세감이 있는 어떤 강력한 독보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소녀소녀하고 일본 감성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거를 원래 미니지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침 그때 여자 아이돌의 트렌드에 딱 반대되게 그래서 오히려 뉴진스가 좀 튀었던 것 같고 그러면 SM에서는 왜 그렇게 못했냐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SM은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연습생도 데뷔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미 뭐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가지고서 데뷔를 시켜야 되고 노래가 나오는 시스템이 있고 하다 보니까 미니진이 운신의 폭이 좁은 거죠. 정말 딱 비주얼 디렉팅 이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샤이니 민호를 데려다가 미니진이 디렉팅을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샤이니 민호?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결과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샤이니 민호 같은 경우는 그냥 WS501 스타일로 했어야지 더 잘 되는데 제 그런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은 오히려 민호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지 않았나. 태민한테 유리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직장인들 중에 직장 이제 관두고 나와서 사업을 할 때 이전 회사에 인맥 끌고 나와가지고서 사업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미니진이 딱 그런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 회사에서도 지금 회사에서도 회사가 오랜 시간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제 만들어둔 시스템과 인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쓰면서 작품을 만든 거죠. 회사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회사의 실적을 위해서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회사를 배신을 했다던가 회사를 나온 입장에서 회사의 등에 칼을 꼽는 일을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SM에서 믿고 밀어준 거고 SM의 인맥으로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뉴진스 성공에 일조를 시킨 건데 결국은 SM의 여자 아이돌을 위협하는 아이돌을 만들어버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니진을 아주 싫어하고 힘든 땡을 뭐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시혁이 하는지도 너무 짜치고 비호감인데 미니진은 운이 좋았다. 뭐 그렇게까지 과대평가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뉴진스 죽이고 아일리시나 르세라핌 띄우기에는 케이팝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이브가 뉴진스랑 미니진을 잘 품어서 뉴진스를 잘 끌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건 번외인데 미니진도 표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이 표절 이야기로 가면은 우리나라 가요 역사를 통틀어서 이 표절 논란에서 정말 안전한 가수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노래 표절 자체는 전 논외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요 자체가 뭐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생적이었으면 아직도 민요 부르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논외로 하고 컨셉 표절이라고 했을 때 미니진도 완전 자유로울 순 없죠. 덕후로서 아카이빙을 해둔 수많은 사례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작업을 했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미니진이 카피한 거랑 아일릿의 카피는 솔직히 짜치는 정도가 좀 다르달까요? 미니진은 그래도 나름 생각이라는 걸 하고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걸 드디어 풀어낸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아일릿은 그냥 뉴진스 잘 되니까 샘나네? 뉴진스를 이겨야지. 좀 의도가 아름답지 못하다. 미니진과 방시혁의 싸움은 뭐 법적으로는 저는 뭐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알아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인 거고 다만 이제 대중적인 여론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호감과 비호감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것을 미니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방시혁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진이 논점에서 벗어난 플레이를 하는 거겠죠. 아니면 제가 너무 미니진을 과대평가해서 그 정도의 전략가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진짜 그냥 감정적인 사람인데 제가 전략가로 포장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뉴진스와의 친분을 과시한다던가 기자회견에서 거침없이 말을 한다던가 뭐 대충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입고 온 옷이 그 다음에 발표할 뉴진스 컨셉 포토와 비슷한 옷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쇼를 잘 보여줬죠. 뭐 어차피 미니진이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이성과 논리를 갖춘 사람들은 아닐 거고 설사 미니진과 뉴진스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뉴진스가 이제 워낙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뉴진스를 응원할 것 같아요. 미니진에 대한 호감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미니진과 뉴진스를 좀 분리해서 보는 양상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미니진에 대한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원래 지드래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뭐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 뭐 좀 이 정도로 분석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깊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